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일호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이번 세션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한 9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네트워킹, 아날리틱스, 모바일, IoT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뭐 오랜 기간 사용하셨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곧 쓰고 싶으시거나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어떤 면에서 편리할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시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IDC에서 시스템 서버를 구매를 하고 그 서버 위에다가 OS를 누군가 셋업을 하면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택을 해서 누군가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열심히 뭐 옵티마이징, 뭐 튜닝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 붙어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붙어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읽고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계속 여기서 들으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두 가지 옵션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EC2라고 해서 일렉트릭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컴퓨팅 환경입니다. 흔히 뭐 VM이라고도 하고 게스트라고도 하고 저희는 항상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서 원하는 OS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인스톨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옵션은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해 드리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 옛날에 DB를 구성하시면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하시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붙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열심히 기다려야 돼요.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모두 셋업이 될 때까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EC2 위에서 이제 DB를 직접 설치하시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 밑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최신 버전의 OS를 받아서 열심히 설치하고 패치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EC2에서 이미 다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뭐 선택적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EC2를 설치하시면 이러한 장점들을 저희 쪽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만약에 EC2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이제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RDS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있는데 관리형 DB를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저 밑에 OS 패치부터 스케일링까지 있는 모든 작업들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서 직접 관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런치하면 수분 내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개월이 걸렸던 작업이 수분 내에 끝날 수 있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16개의 리전 중에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택을 해서 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한국에 앉아있지만 저기 아일랜드 더블린에 저기 미국 버지니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런치를 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저희는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고 있어요. EC2에서 직접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특별한 무슨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는 내가 OS 레벨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꼭 필요하시다면 EC2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당연히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뭐 백업이든지 패치든지 OS 업데이트든지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알아서 다 해드리게 되고요. 백업도 저희가 자동으로 해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주실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아마존 RD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관계형 DB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저희가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존 다이나모 DB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으셔봤겠지만 노시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라스틱 캐시는 아마 캐시는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캐시 서비스를 저희가 역시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모두 다 관리형 서비스로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쉽게 구성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옵션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는 그냥 대부분 RDS를 씁니다. MySQL 씁니다. 그래서 혹시 노시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또는 저희는 데이터 이제 뭐 통계 분석 같은 걸 하는데 그냥 뭐 RDS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는 고려 안 해보셨어요? 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많은 부분에서 편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RDB로 가는 게 아니라 옵션이 되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캐시, 뭐 노시퀄, 그 다음에 SQL, 그 다음에 서치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모든 서비스예요. 다 관리형 서비스고요. 근데 레디스 멤캐시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형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노시퀄에서는 이제 다이나모DB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만약에 고객이 원하시면 EC2에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셔서 운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SQL 엔진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린 아마존 오로라라는 R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Postgres, 그 다음에 Oracle, 그 다음에 SQL 이런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상용 DB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형 DB라고 하는 거는 이 DB 엔진에 관계없이 저희가 다 직접 운영을 해드리고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치 같은 경우도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죠.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안에서 이제 뭐 서치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인덱싱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특화되어 있죠. 서치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존 일라스틱서치는 역시 서치 엔진, 서치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역시 매니지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클라우드 서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류의 서치 엔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복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뭐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이렇게 나누기는 해요. 보통 이제 핫데이터라고 하면 빠르게 액세스 해야 되는 데이터를 핫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콜드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백업, 아카이빙해서 잘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를 보통 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용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을지,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레이턴시가 어떨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비용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꼭 처음에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저희 서비스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좀 넓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핫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액세스해야 되니까 가장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인메모리를 해서 메모리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디스크 IO가 필요 없는. 그게 이제 일라스틱 캐시라는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다이나모DB라고 되어 있는 건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양에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IO 성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 쓸 수 있고, 데이터 양이 커지더라도 레이턴시가 크게 차이가 없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아마존 오로라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라스틱서치, 그 다음에 아마존 EMR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하둡 클러스터입니다. 보통 이제 하둡 클러스터 하면 빅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둡 클러스터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구성해서 DB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3는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파일을 얼마든지 업로드해서 쓸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래시어는 아카이빙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6개월 전 데이터를 굳이 디스크에다가 막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액세스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특정 목적에 의해서 또는 법규에 의해서 데이터를 장기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글래시어라는 서비스로 아카이빙을 해놓으시게 되면 굳이 내가 꺼내볼 필요는 없지만 안전하게 데이터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노시컬, 스컬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이제 노시컬은 스키마가 없다고 하죠.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컬은 항상 스키마가 필요하죠. 테이블을 갖다가 스키마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컬이 강한 거는 사실 복잡한 그런 쿼리문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엔진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RDB를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근데 노시컬은 반면에 굉장히 단순하게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시컬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거의 무한에 가까워요. 다이나모DB도 확장성의 스토리지 공간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굳이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모자라서 확장할 필요가 없이 얘가 알아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서비스가 확 증가하더라도, 갑자기 사용자 수가 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신 SQL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돌아가는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스토리지가 딱 정해져서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지 공간에 대한 제약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제 아마존 RDS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 RDS라고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 흔히 말하는 이제 쿼리를 사용하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스템부터 OS까지 그 외 여러 가지 기능까지 다 커버를 해드려서 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때 내가 원하는 컴퓨팅 파워, 메모리,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가진 스토리지를 갖다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합니다. 굉장히 큰 내가 뭐 3TB짜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잠깐 테스트하고 1시간 쓰고 그냥 터미네이션 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1시간 사용한 비용만 지불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쓰실 수 있게 되죠. 뭐 RDB는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자상거래다, 뭐 게임이다, 어플리케이션이다, 여러 목적에서 다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그 어떤 목적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긴 합니다. 그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복잡한 쿼리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이 RDB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RDS에는 다양한 DB 엔진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VPC니 고가형성이니 인스턴스 타입의 변경이니 이런 것들은 모든 DB 엔진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최대 64TB까지 지원을 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6TB나 4TB 정도에 되는 스토리지 공간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DB가 CPU든 메모리든 사용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DB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프로비전드 IOPS라고 되어 있는 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성능의 I/O, input I/O per second, 초당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딱 지정을 해서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개런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오로라를 아까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뭐 마이스컬이나 마리아DB나 포스그레나 이런 거는 다 오픈소스죠.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든 커머셜 레벨의 DB의 퀄리티를 갖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고요. 실질적으로 마이스컬이랑 동일한 시스템으로 비교를 하면 한 5배 이상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엔진,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토리지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랑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보시게 되면 6군데가 있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는 리전이라는 단위가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베일리비티 존이라고 해서 가용 영역이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단순한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데이터베이스에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해당하는 분리되어 있는 3군데 데이터 센터 안에,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2군데에다 복제를 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데이터를 인풋을 하면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 뭐 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2카피씩 알아서 그냥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IDC를 뭐 DR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에다가 복제본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굳이 고민하지 않고 그만큼의 가용성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오로라 관련된 또 다른 세션에서 좀 자세히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이 굉장히 커요. 심지어 64TB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는 크게 지원하지 않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CPU 메모리 모자란 것도 있지만 스토리지 모자랄 때가 되게 좀 곤란하거든요. 스토리지 확장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64TB 같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데이터를 넣으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확장을 하는 식으로 가서 고객분들은 내가 얼마만큼에 쓰는지에 대해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직접 뭔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에 대한 확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는 지금 현재 2가지 엔진을 지원하고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마이시컬 엔진을 지원했고요. 이건 호환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나운스 됐는데 포스트그레스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엔진을 이용해서 기존에 개발하셨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내가 뭔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쓰니까 뭘 수정해야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조그만 인스턴스로 테스트하다가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런치할 때는 이제 원하는 큰 사이즈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개발해놨던 소프트웨어는 전혀 손대지 않고 밑에 인스턴스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도 작게 처음에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모자르게 되면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콘솔에 가셔서 메뉴에서 클릭해서 스케일 아웃 하면 그냥 자동으로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확장하는데 클릭이 필요한 거지 확장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QL을 제외하고 다른 RDB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공간도 저희가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6테라라는 리밋이 있긴 하지만 그 내에서 만약에 2테라를 사용하다가 한 90% 찼다 그러면 3테라로 바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6테라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용으로 입장에서는 굳이 안 쓰는데 6테라를 다 할당하시게 되면 비용을 좀 낭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을 하고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 옵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너럴 퍼포스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프로비전드 IOPS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마그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스토리지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요. 가장 그냥 성능 입장에서 평범하다 라고 하면 어떤 쪽일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잘 안 쓰죠. 마그네틱 쪽이 성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굳이 뭐 아직 뭐 I/O 성능이 많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한 성능 정도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낮은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퍼포스가 좀 특이한데 제너럴 퍼포스는 사실 SSD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이 되게 베리어블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조금 쓰고 있을 때 그냥 조금 성능을 제공하다가 갑자기 이제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너럴 퍼포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스파이크에 대해서는 내가 모아놨던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모아놨던 크레딧 IO를 사용해서 그 스파이크를 쫙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내려와 가지고 기본적인 로드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로드를 서포트하고요. 그래서 DB가 항상 이렇게 IO가 뭐 90%를 계속 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업다운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 아침에 출근 시간에만 잠깐 스파이크를 치는데 굳이 스파이크 치는 숫자 위를 맞춰서 계속 IO를 확장을 해놔야 되느냐 보면 좀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객분들 위해서는 제너럴 퍼포스 쓰시게 되면 그런 스파이크를 처리해드리고 나머지 땐 평범한 IO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프로비전드 IOPS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IOPS를 딱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로케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0 IOPS다 라고 선택을 딱 하시게 되면 IO를 쓰든 안 쓰시든 그 고객분의 그 DB에는 10,000 IOPS를 저희가 거의 99. 몇 %에 맞게끔 딱 보장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B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IO가 꾸준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능 입장에서 굉장히 스테이블해, 안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프로비전드 IOPS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목적에 맞는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에이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멀티에이지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전 안에 에이지가 있고 그 에이지를 여러 개 사용할 때 이제 멀티에이지라고 저희가 줄여서 쓰게 됩니다. 그 에이지가 이제 가용 영역인데, 그래서 RDS는 저희가 관리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DS를 데이터베이스를 런치를 할 때 멀티에이지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른 데이터 센터, 다른 에이지에다가 자동으로 복제본, 흔히 이제 뭐 슬레이브라고 하죠. 스탠바이라고도 하고, 복제본 DB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런 다음에 마스터 DB에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자동으로 싱크로너스하게 동기적으로 그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센터에 가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계속 백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마스터 DB가 뭐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이슈가 생겨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마스터 DB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저희는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 네임이 복제본 DB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던 분들은 해당하는 도메인을 계속 보고 액세스를 하시다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인터럽션, 흔히 말하는 다운타임이 굉장히 짧게, 넘어갈 때면 좀 발생하겠죠. 전혀 이제 인터럽션 없이 계속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리전 내에서 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다른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뭐 테스팅 용도도 될 수 있고, 뭐 분석 용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똑같은 서비스를 런치하시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MySQL, 뭐 마리아디, 포스크레, 뭐 오로라 이런 DB 같은 경우는 리전 내 복사본도 지원을 하고, 또는 내가 만약에 아시아에서 뭔가를 서비스하다가 유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전 간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이용해 가지고 DB에 있는 내용을 쉽게 옮기실 수가 있고, 그거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DR 같은 개념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RDS가 이제 백업을 제가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RDS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오토메이티드 백업이라고 해서 고객분이 원하지 않으셔도 계속적으로 백업을 해요. 그래서 최대 35일까지 리텐션 기간을 가지고서는 쫙 백업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관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오토메이티드 백업이고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출근해가지고 9시에 딱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백업을 하나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뉴얼리 스냅샷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백업을 스냅샷을 이용해서 계속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스냅샷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스냅샷은 이 DB와 이미 한번 찍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DB가 없어지더라도 그 스냅샷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그때 찍어있던 데이터 그대로 DB가 하나 딱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DB니까 인스턴스와 스토리지가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 비용, 그 다음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차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DB를 사용하시든 작은 DB를 사용하시든 1시간마다 차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프리티어를 이용하시면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비용을 내지 않고 저 내에서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RDS는 고객사를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일단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만 만드신다고 해도 EC2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당연히 RDS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SQL RDS 서비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DynamoDB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NoSQL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고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10ms 언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 양이 1메가가 있든 수십 테라가 있든 내가 데이터를 갖다 꺼내겠다고, 레코드를 꺼내겠다고 API를 던지게 되면 10ms 이하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성능이 서서히 이제 느려지는 것들을 목격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노스컬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확장 역시 무언가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넣게 되면 저희가 알아서 확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많이 썼던 게 이제 광고에서 많이 써요. 광고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클릭 스트림이라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클릭 레코드가 들어와야 되고 그걸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또 광고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세션 관리라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뭐 만약에 어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다. 그럼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의 세션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 세션 정보 같은 것들을 메모리에 올려놓자니 유실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RDB에다가 집어넣자니 굳이 세션 정보를 쿼리를 이용해서 넣는 것도 그렇고, 그럼 노시컬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사용자의 세션 ID 또는 사용자의 세션 ID를 키로 하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냥 밸류를 붙여가지고 노시컬에다가 저장하면 수밀세클로 바로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레이턴시를 가지고 안전하게 세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뭐 그냥 커넥션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웹 서비스 입장에서 다시 접속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세션 정보를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리더보드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게임 사용자의 또 세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그냥 시간별로 쭉 남기시게 되면은 복잡하게 RDB에다가 넣지 않고도 저러한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웹 서비스에서도 노시컬의 활용 부분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그래프인데요. 보시게 되면 리퀘스트 카운트가 위에 있는 게 리퀘스트 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초당 이제 뭐 얼마만큼의 카운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리퀘스트 카운트가 변화를 하더라도 쿼리에 대한 그 API에 대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그 레이턴시는 항상 이렇게 균일하게 일정하게 성능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객이 한 10,000명 있었는데 고객이 뭐 5만 명이라고 늘었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레이턴시가 느려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복수개 3개의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카피하는 게 다이나모DB에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나모DB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넣게 되면 그 데이터 센터에만 데이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에이지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에이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데이터는 다른 에이지에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높은 가용성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드는 이제 strong, eventually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응답을 줄 것이냐 아니면 두 군데 저장하고 응답을 줄 것이냐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시컬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 RDB는 이렇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에 대해 스키마를 설정하고 하게 되는데 노시컬은 굳이 하나의 이제 저희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RDB에서는 로우죠. 그 아이템에 그냥 원하는 대로 어트리뷰트 속성들을 계속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속성이 많은 로우도 있을 수 있고 적은 로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I/O 성능을 내 마음대로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는 뭐 10 IOPS 근데 라이트가 많아요. 그럼 라이트는 1000 IOPS 이렇게 불균형하게 설정도 하고 그걸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역시 비용도 사용한 스토리지 공간 그 다음에 쓰기, 읽기에 대한 IOPS 설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불균형하게 설정을 해도 거기에 맞는 비용만 차징을 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넥슨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hit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HIT라는 게임. 이 게임은 메인 DB로 다이나모D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처음에 런치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로드가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 다이나모DB에 대해서는 레이턴시가 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었죠. 캐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선택적으로 쓰세요. 우리는 레이턴시가 중요하고 되게 빠르게 응답을 줘야 된다 라고 하면 뭐 데이터베이스 앞에도 캐시를 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캐시도 결국은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 일러스트 캐시는 이 캐시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노드 선택하고 몇 노드 하신 다음에 캐시 같은 걸 캐시 그룹 뭐 이런 걸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해당하는 그 멤캐시나 레디스를 런치를 하실 수가 있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관리? 그럼 캐시 노드를 어떻게 관리해 준다는 거지? 캐시 노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일러스트 캐시 쓰시면 저희가 알아서 그거를 새로 이렇게 생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둘 다 관리형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멀티에이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데이터 센터에도 내가 캐시 노드를 설정을 해서
안전하게 폴트 톨러런트한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캐시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백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백업된 걸 이용해서 새로운 캐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서비스를 원래 성능대로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레디스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노드수 곱하기 사용 시간에 대한 단순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스타트업이나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성능을 이제 위주의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드시프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RDB랑 비슷한 그 쿼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DB처럼 동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분산 컴퓨팅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일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가 클러스터가 돼 있어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해서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쿼리를 했을 때 응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역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레디스 내가 DW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옛날엔 이게 수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큰 딜이었죠. 근데 지금 레드시프트 쓰고 싶다 그러면 가셔서 원하는 사이즈의 노드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시게 되면 그냥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바로 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DW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보통 이제 보고 뭐 BI라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이제 분석, 그다음에 뭐 통계 뭐 이런 쪽의 데이터에 많이 쓰게 되죠.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뭐 수천 건의 데이터가 아니라 보통 이제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래서 뭐 만약 부장님이 뭐 김 과장 뭐 3개월치 무슨 데이터에 대해 통계자를 뽑아 그러면 3개월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RDB 입장에서는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보고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도 보면은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쌓게 되면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할 때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핀트레스트니, 리프트니, 옐프니 이렇게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걸 분석해야 되는 요건이 많은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적합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매출 정보를 뽑는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분석하는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는 대부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많이 있죠. 마케팅 이벤트,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뽑아서 다음 마케팅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쪽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레드시프트는 아키텍처가 단일 시스템은 아니고요. 맨 앞에 이렇게 대장이 있어요. 리더 노드가 있어서 실제 얘가 커넥션을 받고 커넥션을 받아서 필요한 쿼리의 대응을 분석한 다음에 밑에서 실제 일을 하는 컴퓨터 노드한테 나눠서 일을 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컴퓨터 노드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눠서 일을 하고 모아서 모아서 최종적으로 응답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네트워크도 빠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곳, 그 다음에 S3 같은 데 데이터가 올라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빠르게 끌고 와서 직접 테이블에다가 넣는 적재까지도 단순하게 하나의 그 명령줄 하나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C1, DS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덴스 컴퓨터 덴스 스토리지인데, 하나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은 쪽의 그 노드를 DC1이라고 하고요. DS는 컴퓨팅 파워 말고 스토리지 공간이 넓은 타입을 DS2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냐 컴퓨팅 파워냐라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왜 빠르냐 그러면 일단 컬럼 방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로우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컬럼마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값을 읽을 때 로우를 다 읽을 필요가 없이 해당하는 컬럼을 가서 값을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얘가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범위별 저장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구역을 잘라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가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만약에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3월 달이 저장되어 있는 데 가가지고 찾아와서 꺼내면 빠르겠죠. 다 뒤질 필요가 없이. 그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존 매핑이라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할 때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컬럼마다 다른 압축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는 압축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 압축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압축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이 필요하게 되죠. 안전한 스토리지는 아마존 S3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 백업을 갖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백업하게 되고 이건 증분 백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에 이슈가 생겨도 내가 백업을 이용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노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든 하나의 노드가 생기든 데이터 복제본이 다른 노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구해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자체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제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재복구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심플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노드 그냥 곱하기 사용 시간 곱하기 노드 수가 한 게 실제 사용 시간에 의해서 나오는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닷컴 밑에 있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회사죠. 아마존닷컴인데 생각해보시면 아마존닷컴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페타바이트 단위에 1이면 뭐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하드업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 뭐 일주일치 한 달치밖에 분석하는데 그거밖에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그 정도 이렇게 많이 걸렸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레드시프트로 변경하고 나서는 15개월치 데이터 1페타바이트를 처리하는데 한 14분 정도 걸리고 500억 로우라고 하면 뭐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정도 데이터를 로딩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로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500억 줄을 데이터를 가져오는데도 적용적 수분의 시간만으로 데이터를 로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뭐 수십억 개, 수백억 개에 대한 로우에 대한 쿼리도 수시간 내에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64개 클러스터 800노드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DB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심지어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내가 원하면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여러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마존 그 RDS, 다이나모DB, 엘라스티캐시, 레드시프트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옵션은 거의 대부분의 옵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 서비스 목적에 맞도록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고요. EC2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린 관리형 DB를 쓰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복잡한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하시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죠. 마지막입니다만 제가 그 가격에 대한 슬라이드 밑에 보면 프리티어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가입하시면 프리티어만큼은 비용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RDS든 뭐 레드시프트든 다이나모DB든 다 프리티어가 있으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링 스타트에 가시면은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셀프 서비스에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직접 런치해 보시고 간단히 테스트 해 보시면 그 사용 방법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아서 뭐 이렇게 농담도 한번 못하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